사회는 덫을 만들었다. 완성되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다. 풍족한 월급과 보너스, 부자가 될 가능성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꾸준히 우리를 유인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출근 카드를 찍고 줄을 맞춰 지시대로 움직이라 했다. 자존심 따위는 생각지도 말고 꿈이라는 허황된 단어도 머릿속에 두지 말라 했다. 그러면서 약속했다. 자기들을 믿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상을 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복종하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고. 사람들이 안전과 복종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더 많이 꿈꾸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소비의 쳇바퀴에 자신을 팔아넘기도록, 그래서 더 많이 복종하도록 만들었다. 조직의 사다리를 더 많은 이들이 타고 올라가려 할수록 산업주의자들은 더 큰 이익을 얻는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당신은 인생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당신을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이 책은 무시받고 세뇌당하고 조용히 살라는 꼬임에 넘어갔던 모든 이들을 위한 책이다. 당신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고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이 책 안 읽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속여먹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최선인지 몰라 어리버리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방향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저자 세스 고딘은 보랏빛 소가 온다를 쓸 때부터 천재성이 아주 돋보였는데 이 책에서도 그 능력이 엄청나게 발휘되더군요. 일단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속고 있었는지, 그리고 속고 있으면서도 왜 바보같이 눈치채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은 대중이 말을 잘 듣도록 만들기 위해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망신과 불이익을 준다. 구성원 모두가 조직에 충성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웃라이어를 색출하고 무모함과 불복종, 거만함이라는 제목으로 공개적인 굴욕감을 안기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정확히 먹혀든다. 권력자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입을 다물도록 만들기 위해 수치심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감히 어떻게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뻔뻔스럽게도 같은 말을 주로 사용한다.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만큼 정말 강력하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이 전략을 오랫동안 애용해왔다. 그 결과 사람들은 복종의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회의는 의례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끝난다. 누구 의견이 있는 사람? 하지만 어느 경우든 반응은 한결같다. 침묵이 흐른다. 누구는 곁눈질을 하고 누구는 서류를 챙긴다. 그렇게 침묵이 이어진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런 의견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걸까? 고등 교육을 받았고 높은 연봉에 조직의 인정까지 받는 유능한 인재들이 모였는데도 모두가 하나같이 할 말이 없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아무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기색이 역력한 이 어색한 침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건 바로 오랫동안 이탈해 본 적 없는 복종의 습관에서 온다. 직장 상사는 내 말 잘 듣고 죽 잘 맞는 직원에게는 높은 고가를 줘서 인센티브를 받게 하지만 삐딱선 타는 사람은 업무적으로 괴롭히는 건 물론이고 고가를 낮게 주거나 아예 발령 보내버리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짓밟습니다. 우리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알면서도 당하고 몰라서 당하고 어쨌든 당합니다. 왜냐?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앞날을 이 사람이 꽉 쥐고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길은 이 길이 유일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바보같이 이제 그만 좀 속아 넘어가고 제발 인생다운 인생 좀 살아라고 말하는데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원시시대부터 한동안은 야생동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어둠과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하지만 두려움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커졌다. 산업가들은 우리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일단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고독을 잊을 수 있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으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거창한 꿈을 포기하기만 하면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제의 지배자는 오늘도 내일도 아주 먼 후일에도 지배자로서 떵떵거릴 것이다. 그들의 눈치를 보면 매일을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마쳐야 할 것이다. 시스템은 방해 요소들을 매우 싫어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완벽한 디지털 시스템과 검증된 생산 라인으로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한다. 하지만 오늘날은 기꺼이 불순물이 되고자 하는 배짱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다.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은 산업주의자들이 근시안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때 단호히 거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비판의 직면에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복종을 강요하는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만일 모든 것이 말끔하고 획일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면 그것을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사회에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학교나 회사를 그만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방팔방에서 난리칩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지. 혹은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느냐? 별소리 다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본능인 두려움을 볼모로 우리의 발을 붙잡습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말이죠. 그런데 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사회의 시스템에 맞춰 기계처럼 돌아가는 삶이 과연 인간의 삶이냐는 겁니다. 그건 기계의 삶이고 회사의 도구로서의 삶이지 살아 숨쉬고 있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저자는 말합니다. 아티스트가 되어라고 말이죠. 그게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아티스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트는 유전자를 타고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사람과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정해진 규칙 없이 시도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트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바로 아티스트다. 작업복을 입고 있든 컴퓨터를 이용하든 또는 혼자 일하건 종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건 당신은 아티스트다. 정답이 아니어도 자신있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안전한 길을 버리고 위험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태도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와 경제가 요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아티스트의 모습이다. 자신은 절대 아티스트가 될 수 없다고 결정 내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어떤 분야든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선언했다면 어쩌면 재능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트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트는 우리 자신이다. 또한 아트는 결과물이 아니라 여정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바칠 만한 여정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 다 까먹으셔도 좋고 이 책 아예 안 봐도 되는데 이 한 줄만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는 결과물이 아니라 여정이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내 영혼을 바칠 만한 일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기쁨과 행복이라는 말이죠. 결과물 따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재밌어 죽겠는데 말이죠. 저자의 말 명심합시다. 아트는 결과물이 아니라 여정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바칠 만한 여정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티스트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이후 인생이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남들 시선 다 떠나서 내 삶을 내가 놓고 봤을 때 이전에 비해 훨씬 풍족해지고 재밌어지더군요. 삶이 무료하거나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아 혼란스러운 분이라면 저자가 얘기하는 아티스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꼭 인생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삶이 극적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